기원전 1세기 북방의 거대한 제국 부여의 깊은 궁궐, 그곳엔 왕의 보물이 아닌 신의 저주라 불리는 것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왕 금화는 해모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거대한 알을 주워왔고 그 안에서 깨어난 아이가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여의 정통 후계자 대소에게 주몽은 형제가 아닌 자신의 왕좌를 찢어밟을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의 눈은 태양을 담고 있으며 그가 활을 잡는 날 부여의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대소의 증오는 매일 밤 궁궐의 차가운 바닥을 타고 주몽의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한 영웅의 탄생기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주몽은 스스로를 죽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가장 천한 말구유로 내려갔습니다. 대소의 모욕적인 발길질이 등에 꽂힐 때마다 그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 발톱을 숨겨야 할 때다. 그는 병든 말을 돌보며 말들의 울음소리에서 자유를 배웠고 밤마다 홀로 숲속으로 들어가 소리 없는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가 쏜 것은 나무 관역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는 부여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가 돌보던 말들은 점차 명마가 되어갔고 그의 등 근육은 활시위를 당길 때마다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부여의 귀족들은 그를 말지기 왕자라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주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롱이 커질수록 자신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달빛조차 숨어버린 밤, 어머니 유아 부인이 주몽을 은밀한 석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해모수의 유물이라 전해지는 붉은 녹이 쓸었으나 기묘한 광채를 내뿜는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주몽아, 너는 이곳에서 자랄 나무가 아니라 이곳은 너를 가두는 화분일 뿐이며 너를 죽이려는 가위질이 시작되었다. 이제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이 칼을 품고 북쪽으로 달려라. 내 발자국마다 피가 흐르겠지만 그 피가 닿는 모든 곳이 너의 대지가 될 것이다. 유화의 눈물 섞인 예언은 주몽의 심장에 갇혀있던 야성을 폭발시켰습니다. 주몽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세 명의 그림자, 오이, 마리, 협보를 불렀습니다. 어두운 오막살이 안 촛불 하나에 의지에 펼쳐진 낡은 가죽 지도 위로 내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부여의 국경을 넘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대소의 눈을 피해 가장 험준한 산맥을 넘고 개마무사의 칼날이 닿지 않는 휘복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역사는 우리를 반역자로 기록할 것이나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열 것이다. 주몽의 낮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조국이었던 부여를 등지고 영원한 이방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탈출의 소식은 곧 대소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대소의 포효와 함께 부여의 정예 중갑기병인 개마무사들이 출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되어 주몽의 뒤를 쫓았습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만주의 설원 위로 붉은 핏자국이 길게 늘어났습니다. 주몽은 말 위에서 몸을 돌려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공기를 찢으며 추격대 수장의 투구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는 끝이 없었습니다. 화살은 떨어져 가고 말들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곳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발밑으로는 검은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뒤에서는 개마무사들의 차가운 창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주몽과 그의 동지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항복이란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오이가 주몽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주몽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하늘이 나를 냈다면 여기서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주몽의 눈에 서린 광기와 결연함이 주위의 눈보라를 멈추게 할 듯했습니다. 주몽은 절벽 끝에서 강물을 향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진정 하늘의 뜻이란 말이냐. 그 순간 강바닥에서부터 기이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강물이 요동치더니 수만 마리의 자라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엮어 주몽을 위한 살아있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그 신비로운 다리를 건너자마자 다리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신이 주몽에게 내린 최초의 허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한 대소는 허탈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였으나 신이 놓아준 강은 결코 인간의 칼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소는 강물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절규했습니다. 주몽, 내가 어디를 가든 부여의 그늘 아래 있을 것이다. 너는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다 죽을 것이다. 대소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제 부여는 과거였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대지는 정복해야 할 미래였습니다. 강을 건넜으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졸본 땅은 축복받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석지대와 굶주린 늑대떼가 그들을 반겼습니다. 먹을 것은 떨어졌고 동료들의 상처는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손을 물어뜯어 그 피를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는 늑대들과 싸워 고기를 얻고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며 졸본의 거친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은 그 황량한 바위산에서부터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졸본에는 이미 5 부족이 제각각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인 주몽 일행을 약탈하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활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각 부족의 수장들과 1대1 혈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졸본의 거친 수장들은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이는 대신 살려주었고 뺏는 대신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적이 아니라 너희를 지켜줄 왕이다. 주몽의 카리스마 앞에 흩어져 있던 졸본의 부족들은 서서히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경외심으로 바뀌는 순간 작은 도망자 무리는 거대한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몽은 운명의 동반자 소선호를 만납니다. 그녀는 단순한 부족장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오가며 막대한 부를 쌓은 상단의 주인이자 냉철한 통찰력을 지닌 여걸이었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의 눈에서 광기와 제왕의 그늘을 보았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은 칼을 휘두르십시오. 나는 그 칼이 녹슬지 않도록 금과 곡식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졸본 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 두 야망가의 만남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일 엔진이 되었습니다. 주몽의 무력과 소선호의 자본, 그 완벽한 결합이었습니다. 소선호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대의 수레의 비단과 곡물, 그리고 질 좋은 철기를 실은 상단이 졸본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굶주렸던 백성들은 배를 채웠고 병사들은 날카로운 철갑을 둘렀습니다. 마을은 도시가 되었고 도시는 성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몽을 도망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몽을 추모왕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졸본의 거친 돌산 위로 희망의 불빛이 매일 밤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원전 37년 마침내 졸본의 가장 높은 제단 위에서 거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몽은 타오르는 횃불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바탕에 금색 태양의 새, 삼조고 산조, 우가 새겨진 거대한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의 이름은 고구려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며 대륙의 주인이다.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우리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금을 저릴 것이며 우리를 배신한 자들은 우리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것이다. 수만 명의 군사가 내뿜는 함성은 부여의 궁궐까지 들릴 듯 웅장했습니다. 고구려, 그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가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몽은 곧바로 군대를 개편했습니다. 그는 부여의 철기군보다 더 단단하고
무시무시한 개마무사 군단을 창설했습니다. 온몸을 검은 철갑으로 두른 기병들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 같았습니다. 주몽은 그들의 선두에 서서 북방의 영토를 하나둘 병합해 나갔습니다. 그의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국경선이 새로 그려졌습니다. 고구려는 더 이상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대륙을 호령하는 거대한 맹수였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성을 높고 푸르다는 뜻의 고가오로 정하며 영원히 꺾이지 않을 제국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륙을 호령하던 영웅 주몽도 피할 수 없는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그는 노을이 지는 궁궐 테라스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광채가 서려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으나 부여에 두고 온 어머니 유화와 아내 그리고 아들 유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얻었으나 가족을 잃었구나. 왕좌의 무게는 제국의 영토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부러진 칼날의 반쪽을 만지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B16 어느 추운 겨울밤 주몽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태양이 다가오고 있음을요. 멀리 부여의 국경 너머 한 소년이 차가운 눈바람을 뚫고 걷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품 안에는 천에 쌓인 무거운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소년 유리의 발걸음은 주몽이 처음 도망쳤던 그 길을 거슬러 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는 엔딩. 이 부자 푸즈의 상봉은 고구려를 또 어떤 소용돌이로 몰아넣을까요?